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공약. 자, 공약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두 분 대한민국 지금 가장 바쁜 분들이거든요. 네.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 의원님 매불쇼에서 오늘 처음 함께합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광명을 김남희 의원입니다. 아유, 대단히 네.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 그리고 전에 만난 적 있는데. 저요? 네. 언제 어디서 만났을까요? 그 기억은 나는데. 저널리즘 토크쇼 네. 제이. 제이. 혹시 네. 기억나세요? 거기서 뵀었죠.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네요. 네. 항상 잘 지내시는지 궁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네. 이렇게 또 다시 만나네요. 네. 고맙습니다. 2018년입니다. 네, 오래전이죠. 맞죠? 네, 2018년. 맞죠? 네, 맞아. 네. 그때 다 맞아요. 기억나요. 기억납니다. 네. 그때 저 스튜디오에 그 신발 신고 들어오신 거 맞죠?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도 역시 오늘 처음 함께합니다. 차지호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기도 오산 차재호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기도 오산. 네. 고맙습니다.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우리 김남희 의원님 오늘 어떤 이야기 하시고 싶습니까? 네. 사실 오늘 팩트 체크 해달라고 네, 연락을 맞아요. 받았어요. 네. 오늘 근데 아까 오는 길에 들으니까 이제 사회 분야 팩트 네. 체크를 좀 하시긴 네, 했는데. 조금 하긴 했죠. 네, 근데 이준석이 좀 국민연금 관련돼서 좀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해가지고 네. 거기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 왔는데요. 네. 혹시 그 영상이 있을까요? 이준석 네. 이게 그 했던 거. 어떤 연금 관련해서 네, 국민연금 관련돼서요. 그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우리 그러면 제가 말씀을 또 드릴게요. 서울님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간 뭐라고 관계상. 했냐. 네. 구조는 손도대지 않고 숫자만 바꾼 가짜 개혁으로 네. 사회 초년생에게는 평생 5천만 원 가까운 부담을 떠넘기고 기성세대는 더 가져가는 밀실 협의를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미 신연금과 구연금의 분리, 신뢰 회복을 통한 단계적 의료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연금과 네. 구연금의 분리. 네. 이준석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예. 이준석의 말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네, 이거는. 우선은 뭐냐면요. 이준석은 지금 국민연금을 이제 그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은 새로운 연금을 새로 가입하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선 국민연금은 지금은 이제 보험료가 납부되면 그 보험료로 이제 그 보험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연금을 문을 닫으라고 하니까 그동안 납부했던 사람들은 국가의 돈으로 이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 국가가 지급해야 되는 돈이 자그마치 600조에서 1,700조에 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세금이 네, 세금이 그럼 죄송합니다. 지금 이 연금 문제가 세금을 투입을 안 시키니까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이슈인데 네. 거기다 대고 600조를 투입시키는 600조에서 이런- 1,700조요. 네, 3번 화면 좀 띄워 주시겠어요? 네, 거기 보면요. 이게 그 정부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자료인데요. 이준석 말대로 하면 지금 1,701조의 돈이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준석이 지금 요양병원 간병비 15조 가지고 이거 네. 어떻게 마련할 거냐고 이재명 후보한테 막 따졌잖아요. 따졌죠. 근데 본인은 이 1,700조 들어가는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 안 했어요. 맞아, 그러네요. 네,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사실 이준석 이거 600조 들어간다는데 그 600조라는 설도 있거든요. KDI 측에는. 네. 그래서 600조 들어간다는데 너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봤거든요. 네. 근데 끝까지 대답을 안 합니다. 아니 세금 600조 또는 1,700조 뭐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 연금 문제 다 해결합니다. 그렇죠.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아. 지금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문제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준석이 주장하는 게 청년들한테는 새로운 연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연금이 마치 뭔가 새로운가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화면 네 번째 화면 띄워주실래요? 네, 이건데 네. 이제 왼쪽이 지금 국민연금이고 오른쪽이 이준석이 주장하는 신연금입니다. 네. 근데 국민연금은 어떤 거냐면 받을 돈이 정해져 있어요. 네네. 네, 국가에서 그러니까 매년 보면 국민연금 가입자한테 나의 국민연금이라는 통지가 날라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 이렇게 연금을 납부하면 65세 얼마 받는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만약 이 연금의 돈이 부족하면 국가가 부담하는 거예요, 위험을. 근데
이준석이 주장하는 신년금은 뭐냐면 확정 기여형이라고 해서 낼 돈만 정해져 있어요. 내가 얼마 받을지는 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막 굴려가지고 이게 손해가 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손해가 나면은 돈이 깎이는 거고 이득이 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얼마를 받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지금 추정으로는 이준석이 주장하는 신연금으로 가게 되면 지금 현재 청년들은 국민연금 가입자들보다 절반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청년을 위한 공약이라고 지금 제시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준석은 이 카드를 꺼낸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청년들 빨리 화내. 뭐해 너 화 안 내고 이겁니다. 갈라치기 하는 거네요. 갈라치기하고 분노를 계속 아. 자극하는 겁니다. 네. 가장 나쁜 정치죠. 가장 나쁜 정치. 이렇게 세금이 들어가면은 지금 연금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다니까. 맞습니다. 600조 들으면 해결 못할 게 없어요 지금.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면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김문수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간병비 관련돼서 이제 국민연금 건보재정, 그 건강보험 재정 어떻게 할 거냐고 얘기했더니 중국 동포라든지 이런 분한테 느슨하게 허용된 부분도 있다라고 김문수가 하면서 했죠. 김문수가. 네, 김문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아까 외국인들이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중국 혐오 자극이죠. 네, 중국 혐오 자극을 하는데 네. 지금 8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게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을 내는 돈 그러니까 쓰는 돈보다 내는 돈이 훨씬 많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재정 수지가 기본적으로 흑자인데 다만 밑에 보시면은 이제 중국인의 경우에는 조금 적자가 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외국인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하러 오는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보험료를 주로 내지 그 병원에 주로 가시는 분들은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네. 사실 외국인 때문에 건강보험이 그 뭔가 문제가 생긴다. 이건 사실 전혀 아니고 오히려 네.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또 이준석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준석 김문수한테 하고 싶은 말은 사실 한국도 예전에는 독일이나 중동 이런 곳에 광부나 간호사 건설 노동자들 인력을 수출했던 나라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 그때 그분들한테 임금 차별하고 그렇지. 막 건강 보험 같은 거 적용 안 해서 아파도 치료 안 해줬으면 그분들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준석은 이거를 역지사지를 해서 과연 이것들이 이제 그 우리나라가 해야 되는 말인지 아닌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그리고 또 그 이준석이 또 외국인에 대해서 최저임금 따로 적용하자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외국인들이 인건비가 더 싸기 때문에 그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외국인을 고용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내국인들이 더 노동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일자리가 네.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차별 적용은 인권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좋지 않다. 그래서 네. 이런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점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본질적인 중요한 이야기는 FM 코리아에서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해요. 넥타이 색깔 얘기만 해요. 정말 너무 속상해. 이런 얘기는 쏙 다 빼고 넥타이 색깔 하나 문제 네. 삼습니다. 네. 그건 제가 사실관계를 몰라서 일단 네. 공부해서 내일 다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차지호 의원님 네. 아이고 김남희 의원님이 이 복잡한 문제를 너무 쉽게 잘 깔끔하게. 설명해주세요. 대단하십니다, 네. 진짜. 네. 네. 저는 예전에 국회 들어오기 전에 카이스트에서 AI랑 미래를 전공했다가 국회로 왔어요. 그래서 그래요? 뭔가 당내에서 AI 일타 강사를 맡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 저는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야, 백화점 지금 강사- 난리 났어요. 네, 일타 너무 강사- 쏙쏙 들어오고 너무 잘 들린다. 네. 지금 네, 제가 칭찬이 준비를 좀 자자합니다. 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네. 저는 그 AI 부분에 조금 집중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준석이 이제 사실 이준석 후보가 사실 그 분열을 조장을 하잖아요. 네. 근데 분열을 조장하고 한편으로는 남녀 갈라치기하고 세대 간 갈라치기를 하면서 본인은 굉장히 미래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맞습니다. 착각을 합니다.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미래학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컨텐츠가 없어요. 그래서 이준석이 우리 이재명 후보의 뭐 AI 공약들에 대해서 아마 막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언뜻 보면 뭔가 비판하는 것 같지만 사실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물어본 거거든요. 그럼 혹시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네. 근데 그 답을 사실 AI 관련된 우리 로드맵이나 미래 전략이라는 게 제가 올해 초에 이제 국내의 석학들이랑 작업을 해서 우리 후보님한테 드린 게 처음만 한 200페이지 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30-40초 만에 정리해서 얘기해달라고 하는지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묻으면서 사실 그게 좀 답답해서 오늘 나와서 조금 AI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AI는 사실 공약으로 치면
제가 공약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를 느꼈었는데 우리 나머지 전체 공약이랑 이게 양이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가 우리 사회 전반, 산업, 사회, 뭐 정치 전반에 모조리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AI 시대 때 어떤 사회 시스템을 갖게 될 것인가, 우리 어떤 정치 시스템을 갖게 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큰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이 사실 AI 관련된 거고, 그게 이제 여러 후보들은 AI 산업 전략에만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치열한 논의들을 거쳤었는데 AI 산업 전략, 그리고 이걸 딛고 결국 AI 전환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사회가 될 것인가라는 상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AI 기본 사회라는 상을 그렸고요. 그리고 산업 전략도 사실 뭐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우선 이 산업 전략을 위해서도 당장 이제 대선 공약이라는 게 지금 당장 1년, 2년 뒤에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5년, 10년 이상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네. 지금 던져나가는 그려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여러 당에서 모두 다 이제 글로벌 AI 상강이라는 표현을 써요. 3강이요? 상강. 우리가 미국 다음에 중국 다음에 세 번째는 한국이 돼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 굉장히 야심 있는 목표 같지만 저는 사실 상강이 아니면 국제사회에서 기술 의존국으로 전락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상각이란 목표는 굉장히 야심차지면 적절한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근데 문제가 AI 산업에는 뭐 여러 가지 필요하게 적어도 3가지 필수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기술, 그다음에 자본, 그리고 데이터.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염려가, 한국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많이 앞서 있는 국가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공적 자본으로 동원할 수 있는 게 미국 민간회사, 미국 서부에 있는 민간회사 한 회사에서 동원할 수 있는 것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염려되는 거는 한국이 그래도 여러 나라 중에서 비교적 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인구수가 아주 많지가 않잖아요. 우리 5천만 명의 인구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아주 정교한 데이터 아키텍처를 구성한다 해도 이 글로벌 AI 산업의 주도성을 갖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자본과 데이터 문제가 결국 이제 기술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한국이 이 AI 상강으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사실 전략 자체를 굉장히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약적 요건을 넓히기 위해서는 뭐 당연히 글로벌 협력 체계가 구성이 돼야 되고, 그게 저희 공약 같은데, 공약 홈페이지 같은데 보면 글로벌 AI 이니셔티브라는 이제 정책으로 좀 구체화돼 있어요. 그게 이제 글로벌 환경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전략들을 설정한 겁니다. 조금 뭐 짧게 어떤 사회가 펼쳐질지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산업 사회나 뭐 기술, 현대 사회, 뭐 유튜브, 그 매불쇼도 마찬가지고 인간 지능에 기반한 시스템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아주 가까운 미래, 한 5년에서 10년 사이일 것 같아요. 그때는 인간 지능만으로 경쟁은 안 될 거예요. 인공지능과 AI와 사람 지능은 아예 경쟁 자체가 잘 안 될 것 같고, 아마 2가지 인텔리전스 지능 체계가 경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저는 이제 커넥티드 인텔리전스라 불러요. 연결된 지능. 사람이 AI랑 협력해서 일을 하게 되는 구조. 그리고 다른 하나는 AI가 기업에 구독돼 가지고 AGI, 일반 인공지능이 독자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구도가 될 겁니다. 뭐라고요? AGI가 뭐라고요? AGI가 그럼 너무 뭐 당연히 알아듣다는 듯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네. AI가 사람 혹은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지능 체계를 갖추게 되고, 네. 문제를 일단 주어지지 않고 그냥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AI가. 그래서 그게 기업 사실, 같은 데는 네. 그 AGI를 이 사람보다 생산성이 좋다고 하면 요 AGI가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할 가능성이 큽니다. AGI. 근데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일자리 네, 잃을까 봐. AI가 너무 발전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드는 게 그럼요. 아닌가라는 그런 그래서 우려들도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사실 이게 고돌 변하기 때고, 다음 정부, 차기 5년 정부가 여기에 대한 기술이나 아니면 사회에 대한 원형들을 만드는 정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글로벌하게도 그렇지만 한국의 문명사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고, 결국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될까가 중요합니다. 네. 예, 저희는 이제 기본 사회, AI 기본 사회라는 표현을 썼을 때, 이런 AI가 우리의 공공 인텔리전스, 공공지능 같은 형태, 기본 지능과 같은 형태, 우리 모두가 예를 들어서 뭐 의사들도 AI랑 같이 협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다른 재난이나 투자하는 사람들도 AI랑 같이 일을 해야 되고 교사들도 AI랑 같이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 AI가 일종의 공공인프라적인 형태를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한국뿐만이 아니고 기존의 한국과 같은 나라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는 이미 우리 인간들이 지능 시스템이 똑똑하게 교육도 잘 돼 있고 기술력도 있고 이래서 큰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이제 우리 인간 지능 체계가 약한 나라들, 개발도상국들, 뭐 인도네시아나 뭐 중동 같은 국가들은 사실 이 AI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 있습니다. 네. 기존 체계가 이게 안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이 굉장히 급격한 전환이 있을 때 과연 전 세계가 AI 기반으로 공공 시스템이 전환돼 나갈 때 공공 시스템이란 건 안보의 영역이잖아요. 네. 근데 이 안보의 영역을 과연 그 국가들이 미국의 민간 기업의 기술을 의존을 할까? 혹은 뭐 중국 같은 조금 기술력은 있지만 국가 신뢰도가 아직 높지 않은 나라에 기술 의존을 할까? 우리 사회 모든 거를 의존하게 되는 네. 건데 그랬을 때 저희 생각에는 이런 공공 인공지능 시스템 같은 경우는 독자 개발하려는 노력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기술력이 안 되고 자본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글로벌 AI 이니셔티브라는 전략을 가졌던 게 한국이 주도해서 이런 뭐 인도태평양 중동 지역 국가들과 AI를 공동 개발하는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중요하네. 정말 네. 정말. 네네네네. 네. 그래서 아주- 한국이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네. 민주당에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네. 이준석은 진짜 갈라치기나 하고 있으니까 너무 네. 한심하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긴 했어요. 네. 이 중요한 얘기하는데 지금도 그 펜코에서 들어와갖고 넥타이 색깔 어떻게 할 거냐고. 알았어. 그 내가 잘못했으면 내일 다시 정정하고 사과하고 네. 그리고 처벌 받을게. 그만해 넥타이 얘기 좀. 아 이거 진짜. 처벌 너무 많이 받는 거 안 돼. 아니 그러니까 뭐 안 잘못한 돼.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요. 잘못한 건 인정하고 맞아. 사과하고 제가 그런 거 변호 줄여 나가야 좀 돼요.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얘네들은 내가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뭐야? 펜코 얘네들은 이준석은 10문제 중 한 문제만 맞춰도 올백처럼 대우하고 이재명은 10문제 중에 한 문제만 틀려도 빵점 처리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네. 지금도 그 얘기밖에 안 오늘 합니다. 하루 내내 이준석이 뭘 잘못했는지 그거 네. 하루 종일 얘기했는데 넥타이 남은 얘기만 거는 해, 넥타이. 넥타이야. 네. 와. 넥타이 근데 남았네. 그런 네. 분열들을 굉장히 조장하잖아요. 네. 이 네. 펜코에게 그게 제일 친구들도 쉽죠? 그렇고 네. 많은 이제 커뮤니티에 있는 분들이 사실 미래세대성이 있는 나이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20대 네. 혹은 30대 초반에. 그런데 제가 이준석 후보가 가장 정치적으로 뭐 정말 잘못하는 부분들은 하나는 미래를 표방을 하면서 이런 갈라치기 분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서 미래를 생각하는 미래 전망을 하게 만드는 것을 잊게 만들어 버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AI 문제만 해도 얼마나 중요해요. 결국 AI 기술을 잘 활용을 한다고 하면 우리 의료 문제나 복지 문제나 혹은 재난을 예방하는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기존에 있던 불평등을 극도로 개선시킬 수 있는 역할들이 있고 네. 거기에 대한 로드맵들도 구성이 돼 있는데 네. 이런 쪽으로 얘기를 가져가진 않고 음. 미래를 지향한다고 표방하는 사람이 계속 시계를 과거의 분열 아주 몇십 년 전의 과거의 낡은 정치 형태로 돌려버리는 거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그 DJ 때 그 광케이블 막 깔고 네. 할 때 그때 그 변화보다 이번이 더 큰 변화라고 보십니까? 그럼요. 어. 그때는 이제 사람들 간의 연결성들이 인터넷망을 통해서 달라진 건데 네. 결국 그 달라진 연결성 안에서 우리 매블쇼도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인간 외에 다른 지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기 아까 연금 문제 얘기하셨잖아요. 은퇴 연령이 존재하는 거는 젊은 사람들과 은퇴 연령이 지난 사람들이 지적 생산성이 달라져서 어떤 나이를 긋고 은퇴 연령을 만드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AI가 35세 된 청년이랑 일을 하는 거랑 AI가 68세 그 분들이랑 일을 하게 되는 거랑 사실 지식 생산성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60 몇 세 이후에 은퇴 연령을 제기를 해서 그 뭔가 제한을 만드는 것 자체가 그 시장 경제에서도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맞아요. 또 국가가- 정년의 네, 계엄령 네. 이런 것들도 지금 달라질 다 수 달라질 있죠. 것 같고요. 그래서 연금 문제는 훨씬 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연금 개혁도 열심히 추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연금 개혁의 기본적인 취지도 결국은 미래 세대한테 더 큰 부담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나가고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윤석은 그냥 갈라치기를 하면서 네. 그냥 아예 국민연금 없애버리자 뭐 이런 방식으로 나오고 있으니 좀 너무 한심할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이렇게 좀 깊이 있게 또 네. 오랜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나눠야겠습니다만 네. 또 다음 또 게스트분들이 또 기다리고 있어서 네, 네. 여기서 좀 마무리를 네. 지어야 될 것 댓글에는 같습니다. 민주당 일 너무 열심히 잘한다. 네. 말씀도 너무 잘한다. 이런 댓글들이 많아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차지호 의원님은 말이 좀 길다는 의견이 제기라는 점, 요거는 또 전해드립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네. 다음에 다시 네. 한번 귀한 시간 저희에게 내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